잠시 좀 앉아서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네. 네, 정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수요단편장 역대로 제일 많은 관객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저희가 주제로 잡았던 그 컨셉은 감독이라는 두 번째 얼굴입니다. 배우이자 감독으로서의 자신의 작품 세계를 돋보이고 있는 두 분의 작품들을 보면서 배우와 감독의 이야기들을 좀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유지태 감독님부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 겸 감독 유지태입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제 영화들 모아가지고 한번 감독전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는 안 보고 우리 장동윤 배우 겸 감독님 영화만 지금 극장에서 보려고 했었는데 이 스케줄이 변동되는 바람에 제가 파일로 지금 막 보고 왔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한국의 그 어떤 배우라는 영역, 감독이라는 영역이 약간 좀 구분되고 또 약간 넘나들기 좀 어려운 형태 구조가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좀 깨지고 좀 더 자유롭게 영화를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길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단편 내기가 되어줘 연출하고 이번에 장편도 연출 처음으로 하게 된 배우 장동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영화라는 게 저도 영화를 되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더 영화를 많이 사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영화라는 게 많이 좀 힘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또 이제 선배님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용기도 생기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히 두 분의 공통점을 꼽자면 영화에 대한 사랑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셔도 충분한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네. 아무래도 내기가 되어주나 자전거 소년이 이 두 감독님에게는 또 첫 번째 영화니까 첫 번째 영화에 대한 좀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혹시 그 이후에 뭐 객석이나 뭐 또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또 제가 또 준비된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22년 전 영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가리킬 수는 없고요. 네. 자전거를 매개로 한 부푼한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 작품을 쓰시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작품을 좀 제작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떠올려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중대 석사 때 수업 시간에 이제 만들었던 영화고요. 네, 그때 박찬욱 감독님 수업이었어요. 이게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그 학생들한테 영화 만들어 와 이렇게 한마디 딱 하셔가지고 네,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콘티가 있고 좀 이렇게 여러 컨티뉴티가 좀 살아있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캐스팅하려고 했던 그 학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콘티를 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영화를 이 친구들한테 녹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 그 학생들과 같이 좀 묵었어요. 같이 살면서 좀 엿보고 또 이제 시나리오를 그때 좀 다시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저는 놀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다소 좀 고통스럽게 영화를 좀 같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한테 내 영화를 녹여야 되니까 좀 테이크를 좀 많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생들이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야 되지, 왜 반복을 계속 해야 되지 이걸 잘 몰라 해서 지금 한국 영화가 다른 영화 그 나라에서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 한국 영화 방식은 좀 현장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찍고 있는지, 뭘 찍고 있는지 배우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단편 영화지만 중편 영화지만 좀 도입을 해서 제 차 안에 그 편집을 같이 동시에 좀 하면서 학생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찍히고 있어 하니까 이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고 용기도 많이 얻고 재미를 느끼면서 영화를 함께 찍었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 내기가 되어져 같은 경우는 감독님 첫 번째 영화인데 사실은 이 수호 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 이야기 자체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첫 영화로 난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한 계기라든지 이 작품을 시나리오 쓰시거나 제작을 하면서 혹시 또 많은 관객들이 오셨으니까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그 연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영화 어떤 창작의 소재는 저는 항상 제가 주변에서 관찰하고 제가 어떤 마음속으로 느낀 바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항상 그렇게 좀 착안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그 농인분들의 모습을 제가 이 영화관 근처에 어디 돌아다니다가 관찰했던 것으로 기억. 이것도 3년 전에 제가 제작을 한 영화인데 그때 보고 그 어머니 혼자 농인이시고 나머지 아이들과 아버지는 이제 청인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인상 깊어서 영화 소재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또 친구들하고 촬영지가 영주였는데 영주를 내려왔는데 거기에 실제 출연하신 저 농인분들이 술자리에 저렇게 떠들썩하게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 스토리나 이런 것도 조금 변형을 하면서 저 농인분들을 실제로 캐스팅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이제 좀 제가 영화 배우고 영화를 이렇게 좀 기획을 하고 있다. 혹시 연기할 수 있겠는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배우처럼 잘해주셔가지고 그 힘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관찰했는데 또 우연찮게 이렇게 농인분들을 만나서 협조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탄생하게 된 영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작품에 대한 얘기는 한 질문씩 다 또 드려봐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가 2008년도 작품입니다, 감독님. 그 아무래도 그 자전거 소년 같은 경우는 조금 관조적인 조금 롱테이크나 좀 큰 화면 샷의 크기가 좀 크다면은 나도 모르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간 작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만의 어쨌든 그 샷의 크기를 설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촬영 감독님하고 좀 많이 얘기를 나누시는 편이신지요? 원래 나도 모르게는 사실 장편 영화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기획을 했다가 단편의 미덕을 좀 살려볼까 이런 생각으로 좀 선형적인 얘기가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좀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좀 영화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 그러니까 스토리 중심보다는 그 이미지 중심의 영화를 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선회해서 만들었습니다. 마침 또 제가 그 전작이 장님은 무슨 꿈을 꿀까요? 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후지필름 3만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후지필름 35mm로 이제 나도 모르게를 아주 저렴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또 이제 뭐 촬영 감독도 있고 스태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인 카드를 좀 써가지고 좀 저렴하게 영화를 찍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뭐 복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만드는 작품마다 조금 좀 잘 작품적으로 성과가 좀 있어가지고
네, 졸업도 이제 나도 모르게로 이제 하게 되고 네, 그랬습니다. 확실히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2002년보다 2008년도 영화가 확실히 대규모의 스텝들이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영화는 그 당시에 한 600만 원으로 영화를 만들었고요. 이제 나도 모르게도 필름으로 이제 작업을 했지만 350만 원 이 정도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죠. 다 지인 카드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네, 프린트 값만 좀 들고 여기 CG도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좀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데 뭐 이런 게 좀 강했던 시기여서 다들 그냥 뭐 너가 하는데 뭐 내가 도와줘야지 뭐 EON이라고 아주 잘 나가는 CG 회사였는데 네, 지금 그 인터파크가 인수 다 하고 뭐 덱스터 이제 그 대표들이 아무튼 다 좀 컨트롤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좋은 시절에 영화를 좀 만들었다. 장편 영화가 좀 이어졌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게 좀 단절된 게 좀 아쉽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지인 찬스를 쓰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나도 모르게가 요즘은 좀 필름으로 된 영화들을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영화를 좀 간접 체험을 하면서 이게 디지털이 아닌 필름 때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한번 회상하게도 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특별한 어쨌든 체험을 관람 체험을 하셨을 것 같고요. 네, 내기가 되어줘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이게 처음은 아니시죠? 한번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한번 했던 적이 있으신 거죠? 혹시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마지막 장면 보면 농인 주인공이 이렇게 그 역을 나가게 되면 이제 오빠 아빠 하는 이 현실 사운드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것의 감독님의 의미가 이제 승윤의 바람대로 가족을 이루는 설정일까요? 아니면 그 장면에 대한 감독님의 연출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이게 사실 저도 열악하게 찍은 영화라서 앞뒤에 그 사운드적인 제가 의도한 바가 근데 오늘은 또 보니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그 아이를 마주했을 때 이제 먹먹해지는 그 느낌과 마지막에 엔딩에는 그 다시 뭔가 들리는 것처럼 먹먹한 사운드에서 시작해서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사운드를 의도를 하긴 했는데 그게 어쨌든 이 영화는 결핍에 관한 영화고 농인분들이 원래는 결핍이라는 것을 평소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다르게 느끼지 않고 사시다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결핍이 생긴 남자의 이야기였는데 마지막은 가족을 뭐 이루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냥 가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주치는 그냥 약속을 잡아서 뭐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뭐 만나게 되는 장면일 수도 있고 그걸 딱 정해놓고 어떤 정답을 정해놓고 연출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한 건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어쨌든 되게 인상적인 이 영화의 장면이어서 제가 한번 감독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질문 정말 많지만 제가 계속 질문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혹시 오늘 꼭 이 질문은 한번 드려보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손 드신 건가요? 네, 그쪽.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여성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도 모르게 연출하신 유지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샷이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도 제 차 안에서 연인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뒤에 도로에서의 고속도로에서의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많은 지역을 거쳐가더라고요. 촬영하시면서 이 로케이션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셨는지 우연찮게 발견하게 된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헌팅 2008년도에 찍은 영화라서 제 기억이 약간 흐릿한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때 이 단순한 생각, 단순한 그 옛날의 기억, 그리고 단편적인 어떤 기억에 머물지 않으려면 그 뒷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성의 어떤 그 비연속적인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녀가 사는 어떤 그 지역을 좀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플랜을 좀 제가 짰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 손 계속 들고 계시면 벌 받는 것처럼 해주시면 네, 두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두 영화가 약간 적은 예산으로 독립 영화의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네,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영화인으로서 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업 영화 중심으로 된 이런 연기 활동이나 작품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독립 영화를 제작하려고 시도를 하셨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는 이 독립 영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여기 많은 분들이 영화를 또 사랑하시고 선배님도 저는 뭐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를 사랑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뭐랄까 그냥 주류의 어떤 상업에 있는 영화도 당연히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독립 진짜 그러니까 어떤 상업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표현하는 영화들을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배우가 되기 전부터 진짜 한 중학교 때부터 막 그런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독립 예술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연출을 하고 싶었고 지금 현재도 저에게 독립 영화가 뭔가 그런 씨앗 감독으로서의 그 씨앗을 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이제 뭐 영화라는 것 자체가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예전처럼 그 씨앗을 뿌려서 독립 영화를 내가 이렇게 연출을 해가지고 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과거에 좀 대다수가 이렇게 거쳐왔던 과정들이 줄이 좀 끊기고 있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긴 한데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이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지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할지는 앞으로 영화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 독립 영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에 좀 장동윤 배우 겸 감독님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영화를 계속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그 단편 영화를 6편 만들었나? 그리고 이제 장편 영화 1편 만들고 이제 상업의 장편 영화를 만드는데 지금 머물러 있어요. 장편 영화 2편 시나리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들을 지금 못 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이율배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영화를 그 영화라는 그 형식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내는 게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 거고 이 상업적인 어떤 그 틀에 가두는 것이 어쩌면 이 기만감에 휩싸일 수 있고 굉장히 그 창작자로서 어려움을 부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부침을 느끼더라도 계속해서 영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영화를 사랑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영광스러운 우리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어쨌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걷다 보면은 또 뭔가 또 만나시게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영화는 시나리오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실 시나리오가 없으면 사실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없는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거의 보통의 과정인데 시나리오 작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부터 얘기하면요. 저는 제가 감독들마다 인생 영화가 있잖아요. 만들고 싶은 영화. 그 영화가 있어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반을 닦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 왔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영화를 만들 때 시나리오로 이제 검증받는 거 이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상업적으로 검증받는 것 때문에 영화 감독들이 날개가 꺾일 때가 많거든요.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고 허들을 상업적인 허들을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업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영화에 맞는 상업 영화에 맞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이 마음속 깊이 다른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소년의 시간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본 적 있으실까요? 네, 그게 전작이 보울링 포인트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화 감독이 아주 소수의 스텝하고 영화를 노 라이팅으로 만들었어요. 네, 노 라이팅으로. 그러니까 아주 저예산으로 만든 거죠. 그는 아마 독립영화 형태의 약간 상업성 있는 독립영화 형태를 만들려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소년의 시간을 만들었었고 지금 아주 주목을 받았고 주류 감독이 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영화의 본질에 가까울수록 주류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제 마음속 깊이에는 상업적인 콘텐츠라고 생각하는 제작자나 디스트리뷰션 인베스터들이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어쩌면 통속적인 자기 사고방식에 잘 짜여진 그냥 허들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재밌는 걸 영화를 찍으면 그게 주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만감이나 이런 생각에 시달리더라도 언제든지 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어쩌면 그게 저의 창작자로서의 어떤 희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어떤 연출이나 시나리오 작성 고등학교 때 경험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 그때 이제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시나리오 수업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냥 뭔가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기는 했었고 근데 전문적인 그런 방식이 없다 보니까 일단 주변에 도움을 많이 구했어요. 저는 뷰티풀 데이즈 함께했던 윤재호 감독님께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좋은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보고 좋은 시나리오를 대본을 요즘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잖아요. 외국 대본도 막 받아보고 하면서 어쨌든 그 틀에 맞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감독님들 내가 좋다고 재밌게 봤던 영화의 대본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까 전에 손 드신 분 어디 계시죠? 찾습니다. 네, 여기 남자분. 5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쩌면 본인이 직접 감독이랑 각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본인이 출연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본인의 작품에 본인이 출연하고 거기에 녹아들면서 어떤 겪었던 고민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들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또 다른 배우를 구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저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700만 원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2022년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돈으로. 그래서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걸 어쨌든 어떻게 표현할지를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뭐 표현하는 데는 수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에는. 근데 모니터가 안 되니까 너무 애먹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거 컷을 뭐 그냥 조 감독이 뭐 해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장편에는 제가 출연할까 생각도 했지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출연을 하세요. 출연을 꼭 하세요. 그래서 장편을 하고 나서 또 생각이 약간 내가 해야 되나? 출연을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모로. 그죠? 좀 많이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액션 컷은 감독이 해야 돼요. 근데 연기하면서 그게 너무 이게 이상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는 안 해야겠다 작업 방식을 했는데. 근데 그걸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듀레이션 앞뒤로 두면 되니까. 그럼 선배님의 조언을 앞으로는 좀 따라보는 거. 어쨌든 유지태 감독님도 본인이 또 출연하신 단편이 있으신 경험이 초대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아주 저예산으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진 영화였고요. 이게 배우는 그 배우가 한자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안일비에 사람 인자가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구하는 콘텐츠에 참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우 겸 감독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쇼펜처럼 그 외국 감독들처럼 출연 겸 감독을 해야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건 상업적인 부분만 놓고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작품적으로, 그리고 우리 외적으로, 그리고 이 예술 어떤 수용성 면에서도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영화 연출과 배우를 함께 한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상업적인 컨텐츠에 배우 겸 감독을 한다는 건 아마 스트레스가 이런 독립 영화나 단편 영화 찍을 때보다 훨씬 더 아주 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초대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는 또 그 바자하고 같이 하는 미장센이라는 같이 함께하는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구현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원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00%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그 영역 밖의 능력이 되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컴피티션하고 정말 경쟁 사회에서 경쟁을 해내서 이겨내야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는 배우 겸 감독, 출연 겸 연출을 하기를 권하죠. 그 허들을 한번 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장동윤 감독님이 많이 배워가는 앞으로 이제 그런 고민 하지 마시고 출연과 연출을 동시에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감독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다 또 보니까 또 장편 경험이 또 있으십니다. 이제
장동윤 감독님은 최근에 부천영화제에서 초청된 누룩이라는 작품도 또 상영을 했었고 오늘 보니까 팬분들이 또 누룩 기념품도 또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한 4개 정도 챙겼습니다. 좋아해가지고요. 네. 장편화의 경험과 단편의 경험이 이게 배우뿐만 아니라 연출자로서의 또 되게 생각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보시니까 아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있으시면 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단편을 생략하고 장편을 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주변에서 엄청 말리더라고요. 이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단편을 찍었을 때는 생각보다 할만한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장편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았고 아예 시스템 자체가 일단은 장편은 단편할 때는 제가 제 머릿속에 연결이 다 체크가 되고 다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 콘티가 다 충분히 있었는데 이제 장편할 때 현장 편집 기사님을 저희도 이제 장편도 예산을 적은 예산으로 찍다 보니까 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뭐 회의를 했었는데 현장 편집을 꼭 넣어라. 안 넣으면 진짜 이거 첫 장편 때 큰일 난다. 네, 그래서 그게 필요한가? 내 머릿속에 내가 쓴 시나리오인데 다 있지 않나 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편 찍을 때 촬영 감독님이랑 현장 편집 기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같은 집에 살면서 모니터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장편의 어떤 비로소 뭔가 이 연출적으로 그 한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호흡을 완성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편은 뭔가 습작과도 같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표현해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장편을 하면서 이거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준비해서 또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장편을 하면서. 네, 현장 편집 감독님과 자기 역을 또 누구 촬영 감독님 그렇게 3명이 같이 함께 묵으면서 사이가 좋기가 참 힘든데 네, 이게 그런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장동윤 배우가 매우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장동윤 배우가 지금 라이징 스타이거나 사이가 안 싸우기도 했습니다. 촬영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미지 관리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실 그 영화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행복하고 재밌죠. 네, 재밌고 그렇지만 그 자기가 설계한 그 그림과 그 구성을 남한테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만드는 그 영역은 진짜 전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 영화 감독들이 가장 피치를 찍을 때가 저는 20살 때에서 30 중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술가들의 그 인생을 엿보면 사실 그때 가장 명작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백년사의 항상 꼽히는 영화 오존 웰즈의 시민케인 같은 영화도 그 당시 24살 때 만들었던 영화였으니까요. 대부분 그 우리나라만 조금 예술적으로 좀 육성에 있어서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예술가들이 길을 못 펴고 있는 것이 사실 그 20살 때부터 30 중반까지 그때가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가로서. 그 예술적 감수성을 남한테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화를 만든다. 네, 아주 폭력적이거나 아주 인기가 좋거나 아니면 아주 성격이 좋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약간 팬 서비스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화 감독으로서 사실 많은 복을 좀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저의 어떤 지인 카드를 썼다고 하는 건
보통 영화 감독들 그 정말 신인 감독들 혹은 독립 영화 감독들이 거치는 그 과정을 많이 건너뛰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또 그 만들었던 영화들이 너무 좋은 성과들을 좀 만들어냈어요. 뭐 자전거 소년도 그렇고 작년 무슨 꿈을 꿀까요? 그리고 마이라티마까지. 마이라티마에 이제 제가 좋은 성과, 어떤 작품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제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는 건 칸느 영화제에서 이런 부분을 편집을 해주면 컴피티션에 넣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제가 거절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제 소신껏 편집을 해서 보였는데 그게 또 성과를 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어떤 감독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의식 이런 것들 자기 주관을 꼭 관철해내는 거 그건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 싶고 그게 영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혹시 질문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있으신가요? 여기 앞에 두 번째 줄 여성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관람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두 감독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시고 그리고 연출을 이제 현장에서 디렉을 하실 때 아무래도 조금 인간적으로 욕심이 자꾸 날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캐릭터적인 성격을 넣고 싶다 아니면 주변 분들의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창작 작업을 하실 때 조금 스스로 좀 갈무리 하시는 뭔가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거나 만약에 기준이 없으시다면 오늘 본 작품에서 어떤 뭔가 생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촬영 현장의 그 현실적인 부분을 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만드는 프리 단계 때는 뭔가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출하고 싶고 이런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로서의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도 저는 뭐 배우로서도 그렇지만 남들과 다르게 좀 현장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고 연출하는 감독님들도 살펴보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의 그 현실적인 여건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내가 원하는 장면을 무한정 찍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될지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출자로서는 처음이지만 이 현장 경험이 있다 보니까 빨리 찍고 또 오케이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좀 오히려 그렇게 막 고집을 많이 안 부린 스타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배우들은 저도 한 영화만 한 30편 배우로서 작업을 했고 또 드라마 또 그 외적인 어떤 현장들을 다 합하면 아마 100편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감독님들은 어쨌거나 뭐 중견 감독이라고 해도 8작품 찍는 감독들이 적거든요. 보통은 뭐 한두 세 작품 현장 경험이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질 때가 있죠. 드라마 PD님들을 제외하고요. 드라마 PD님들은 뭐 편수로 따지면 거의 공장에 가까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장 파악이 좀 빠를 수 있죠. 배우경 감독들은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또 이 한국 영화 황금기를 또 거친 배우이기도 하고 너무 명석한 세계적으로 뛰어난 감독들을 제가 옆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그들의 시나리오를 정말 피부로 체감했던 배우이니까 저는 그들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영화 감독 수업을 아주 큰 수업들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장 파악이라든지 영화의 어떤 그 본질을 너무 잘 느끼게 됐고 그 상황에서 영화를 만드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배우 겸 감독들이 정말 훌륭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배우는 좀 달라요. 예, 그 생각하는 그 구조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T하고 F예요. 예, 감독은 T고 이 배우는 F인데 F가 T까지 같이 경할 수 있으니까 훨씬 뛰어날 수 있죠. 네. 우리 또 유지태 감독님은 이제 꾸준한 영화 만들기뿐만 아니라 유지태와 함께하는 독립영화 보기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디스페이스라는 독립영화 전용관에서 유지태 배우님이 하시는 독립영화 함께 보기도 참석하시면 좋은 독립영화를 또 겸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좀 듣고 이 자리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네, 저는 뭐 누룩 개봉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개봉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배우로서 열심히 또 일하고 연출로서도 아직까지 좀 시나리오도 항상 구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꿈도 있고, 근데 누룩이 마무리되고 나서 또 현실적인 고민들을 거쳐서 창작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영화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영화 감독으로서 좀 그 허들을 넘으려고 상업 파트너하고 계속 지금 시나리오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원래는 이제 제가 개발했던 시나리오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만들려고 했던 그 소재가 너무 무거워서 지금 투자 환경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조금 다른 형태의 시나리오를 좀 구상을 좀 하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로서는 원래 비질란테 시즌 2가 촬영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워낙 그좀 무거운 주제를 좀 그 작가님이 좀 파고드셔가지고 이 소재 문제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다시 시나리오를 작가님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3년 전인가요? 제가 찍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빌런즈라고, 그게 한 10월달에 만들어질, 사람들한테 보여질 기회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쇼박스 영화가 한 편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배우로서. 어쨌든 열심히 시간을 아껴서 창작과 배우 활동을 좀 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올해의 계획이 꽉 차 있네요. 네, 아무튼 작품을 보시거나 하실 때 항상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극장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두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들 뵈러 이 극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네마테크라는 시네마테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술 영화, 고전 영화, 독립 영화, 단편 영화들 다양한 영화라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고 직접 관람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오늘 처음 오셨다면 정동에 나왔을 때 좀 다른 영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멀티플렉스는 좀 지치잖아요. 늘 똑같은 팝콘 냄새 나고 여기에서 오시면 영화 냄새가 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동에 오셔서 좋은 영화 한 편들 보고 그리고 주변에 재밌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시면 그날만큼은 기억이 남는 극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두 분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또 분들이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잘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쪽 대기실 쪽으로 좀 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객분들은 지금 저 뒤쪽으로 이동해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